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드라마 에이리언 어스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에이리언 로뮬루스처럼 이번 신작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초반부 두 편의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앨런 리플리가 타고 있던 노스트로모호가 외계 생명체의 공격을 받기 2년 전인 2120년 여러 행성에서 생물들의 샘플을 채집하며 6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복귀하던 웨이랜드 유타니의 탐사선 마지노호가 지구 궤도 진입까지 13억 킬로미터 남았을 때 지구와 주변 행성들을 다스리는 웨이랜드 유타니와 다이내믹, 트레숄드, 린치 이렇게 4대 기업에 이은 친종 대기업 프로디지 코퍼레이션의 연구소가 위치한 네버랜드 섬에서 어린 시절부터 불치병을 앓던 마시 허밋은 프로디지의 하이브리드 연구에 참여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이식을 합성 인조인간의 몸에 주입한 하이브리드 합성 인조인간 웬디로 재탄생합니다. 웬디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참여한 다른 불치병 아이들 또한 자신처럼 강력한 신체 능력을 지닌 합성 인조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구에 협조하던 중 마지노호에선 페이스허거와 제노모프 성체를 비롯한 샘플들이 탈출해서 승무원들을 죽이고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해 웬디의 인간 시절 친오빠인 조 허밋이 프로디지의 용병부대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태국이 위치한 뉴시암의 프로디지 시티로 불시착합니다. 웬디는 마지노호 추락 현장에 투입된 용병들 중 자신의 오빠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프로디지의 창립자 보이 카발리어를 설득해 자신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연구로 탄생한 합성 인조인간들인 잃어버린 아이들과 함께 추락 현장에 투입됩니다. 에이리언 로뮬루스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의 호러 요소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이리언2의 액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한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밀실 슬래셔에 가까웠기 때문에 디즈니의 20세기 폭스 인수 이전에 제작되던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이어지는 프리퀄 시리즈의 후속작을 기대하던 팬들에겐 아쉬운 평을 받았는데 에이리언 어스는 1편과 2편에 대한 오마주와 에이리언 작품들 중 가장 잔인하고 적나라한 고어면서도 있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에 깊게 관여했기 때문인지 기존 프리퀄 시리즈에 나오던 심볼리즘이 초반부터 상당히 직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본작의 극본과 연출을 담당한 쇼러너이자 리들리 스콧 감독과 함께 총괄 제작을 맡은 노아 홀리 감독은 영국의 고전 동화인 피터팬을 다시 읽으면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소시오패스 피터팬이 주인공인 상당히 어두운 내용이라고 느껴서 프로디지의 창립자 보이 카발리어를 피터팬을 기괴하게 비튼 것 같은 캐릭터로 만들고 주인공 웬디를 비롯한 어린이의 인격으로 어른의 몸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합성 인조인간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탄생한 연구소의 이름을 네버랜드로 짓는 등 캐릭터와 배경을 구상할 때 피터팬의 요소를 많이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상징주의적 요소는 아니지만 제작사 FX 채널과 20세기 스튜디오의 모기업인 디즈니 계열의 다른 작품들이 깨알같이 등장한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기존 프리퀄 시리즈의 데이빗 팔은 본작의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피터 웨이랜드가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없고 제노모프를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큰 인상을 남겼지만 본작의 잃어버린 아이들은 인간 시절의 인격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인간의 감정이 없는 기계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된 합성 인조인간들과는 매우 다르게 묘사될 것으로 추정되며 하이브리드 합성 인조인간인 웬디와 창조주 카발리어가 기존 프리퀄 시리즈의 데이빗과 웨이랜드의 관계처럼 끝날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기존 프리퀄 시리즈나 에이리언 1편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고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본작의 시간대가 에이리언 커버넌트 16년 후이자 에이리언 1편의 2년 전이기 때문에 작중 용병들이 사용하는 병기가 22년 뒤 에이리언 로뮬루스에 등장하는 F-44AA 펄스 라이플이나 에이리언 2의 배경인 2179년의 식민지 해병대가 사용하는 M41A 펄스 라이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커버넌트에 등장한 병기들처럼 현대전 불법 소총의 모습에 더 가까운 디테일 또한 마음에 들었고 기존 프리퀄 작품들이 에이리언 시리즈 특유의 7, 80년대 아날로그 전자기기로 첨단 기술을 묘사한 카세트 퓨처리즘이 아니라 최근 SF 영화들의 첨단 기술과 다를 것이 없는 비주얼로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지 로뮬루스와 마찬가지로 본작에 등장하는 우주선을 비롯한 배경에 카세트 퓨처리즘 스타일의 모니터와 장치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스오버 외전격 시리즈인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를 제외하면 에이리언 실사 작품들 중 최초로 지구가 배경인데 그동안 우주나 다른 행성들을 배경으로 했던 에이리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인류의 모행성에 제노모프들이 온다는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졌고 캐서린 다니엘스를 속이고 커버넌트호에 자신의 피조물들을 반입해 오리가의 6로 항해하던 데이빗 팔의 프로토머프들이 본작에서 지구에 불시착한 개체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진 더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로뮬루스처럼 단순히 레퍼런스로만 언급되지 않고 기존 프리퀄 시리즈의 내용을 제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시리즈 최초로 지구를 배경으로 했고 작년에 개봉한 에이리언 로뮬루스와는 다르게 기존 프리퀄 시리즈의 분위기를 계승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전작들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8월 13일에 1, 2화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될 예정이고 9월 24일까지 총 8부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1월에 개봉 예정인 프레데터 죽음의 땅의 예고편에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인조인간이 등장했는데 조만간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시리즈의 신작 또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이리언 어스의 초반부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